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과학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미기상학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플럭스인데요.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미기상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과학과에서 많이 다루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기상학에서 사용되는 플럭스 두 가지를 배운 다음에 그 두 가지 플럭스를 분수로 표현한 도인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행비를 알기 전에 플럭스, 즉 속에 대한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방향에서의 그 방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하여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물리량을 와트/미터 제곱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단위 면적이 있을 때 이 단위 면적을 통하여 단위 시간당 수직으로 지나가는 물리량이 바로 플럭스인 것입니다. 대기과학과에서 쓰이는 플럭스는 주로 현일 플럭스와 자멸 플럭스, 진중열 플럭스가 있고 좀 어렵지만 엘리아센판 플럭스도 있지만 이거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현열 플럭스를 보자면은 현열은 그 느낌이라는 것이고 물체의 온도 가열이나 냉각에 따라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체의 온도의 가열이나 냉각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현열 플럭스라는 것은 지표면과 지표면 위 공기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면 온도가 더 뜨겁게 되면은 위쪽으로 플럭스가 올라가고 반대로 차갑게 되면은 위에 공기가 더 뜨겁기 때문에 플럭스는 뜨거운 데서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가 더 뜨거워서 차가운 지표면 쪽, 즉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날씨가 더우면은 즉 지표가 뜨겁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향하는 플럭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현재 플럭스라는 것은 그 지표의 온도에서 지표면 위의 온도를 뺀 값인데, 그러니까 지표면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플럭스는 주로 위쪽으로 가는 게 우세하고, 반대로 지표가 너무 차갑게 되면은 위에는 공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혈액 플럭스가 더 우세합니다. 그러나 위돌별 혈액 플럭스는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극적은 워낙 춥고 햇빛이 잘 없기 때문에 음역값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혈액 플럭스 값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자멸 플럭스입니다. 자멸이라는 것은 고수물열이라는 것이고 증발과 응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자멸 플럭스라는 것은 지표면의 증발이나 응결에 의한 열 교환을 뜻하고요. 공기에 의한 수증기 전달은 열 교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멸 플럭스는 지표에서의 증발과 증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수면 위에서 올라간 물의 양을 뜻하고, 증산은 물이 아니라 토양 혹은 나뭇잎 기공에서 빠져나간 물이 증발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증발과 증산은 같은 용어지만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현일 플럭스는 비록 계절별로 큰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거를 공간 평균, 시간 평균을 치다 보면은 결국은 위도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자멸 플럭스는 해당 로컬 지역이 바다이면 증발량이 많아서 자멸 플럭스가 우세하고, 반대로 사막이나 저온의 설명면에서는 증발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멸 플럭스가 적어서 결국은 자멸 플럭스가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행비입니다. 보행비를 실제 보자면은 그냥 자멸 플럭스에 대한 현일 플럭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은 분모에는 자멸, 분자에는 현혈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멸 플럭스가 크게 되면은 보행비가 작고 현혈이 크면은 보행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비라는 것은 그 증발량을 추정하는데 매우 용이한 대기과학 용어이고요. 대기열 분배를 나타내는 자료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행비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열대 해상에서의 보행비를 추정해 보자면은 증발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워낙 커져서 보행비 자체가 0.1로 매우 작게 됩니다. 즉 보행비가 작다는 것은 곧 자멸 플럭스가 우세하고 증발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사막이나 빙하 같은 경우에는 자멸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보행비가 큽니다. 특히 빙하 같은 경우에는 막상 보면은 보행비가 작을 것 같지만 빙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추워서 증발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멸 플럭스가 작아서 보행비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보행비에 대해서 요약해보자면은 보행비는 어차피 현재 플럭스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로컬의 바다인지 땅인지, 즉 자멸 플럭스에 따라서 크게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 워낙 많고 자멸 플럭스가 우세해서 보행비가 작지만, 반대로 사막이나 얼음이 가득한 산림면 같은 경우에는 증발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보행비가 큽니다.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행비는 분모에는 자멸 플럭스, 분자에는 현일 플럭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자의 현일 플럭스는 위도별로 아까 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즉 보행비 같은 경우에는 분모인 자멸 플럭스에 대해서 크게 의존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비가 크다는 것은 그 자멸 플럭스가 적기 때문에 사막을 뜻하고, 보행비가 작다는 것은 분모가 크기 때문에 뭐 바다나 열대우림 같은
수변한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엠비를 가지고 해당 지역이 뭐 바다인지 열대우림인지 혹은 사막인지 등과 같은 수변한 지역인지 아니면 건조한 지역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도별 플럭스를 알아보자면은 여기는 LH가 자멸 플럭스고 SH가 현존 플럭스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현존 플럭스는 위도별로 그닥 큰 차이는 없지만 자멸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는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오히려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낮고, 반대로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증발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존 플럭스와 자멸 플럭스 간에 넷 플럭스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넷 플럭스가 크게 되는 중위도에서는 열 교환이 커서 태풍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엠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용어였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그냥 단지 붕수밖에 없는 아주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엠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